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 부산 누가 승리할 것인지 그건 뭐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왜 날라갔습니까? 부산시장 왜 날라갔습니까? 다 성추행 미투 아닙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는 깨끗한 사람, 공정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신의 한수에 오늘 모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죠. 공정한 사람, 예, 깨끗한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네. 예, 사실 문재인 정권과 싸우면서 제일 앞장서서 싸운 사람은 깨끗할 수뿐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지저분하면 뭐 벌써 걸렸죠. 아, 약전접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좀 뭔가 의심이 좀 가요. 그죠? 뭔가 책 잡힌 게 있나. 그죠? 네. 자, 그래서 음. 부산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의원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책인지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예. 좀 특이합니다. 부산의 독립선언. 예. 네, 부산 독립선언. 아, 네. 부산 독립선언. 그렇죠. 네, 네. 부산 때문에 지금 노무현도 생겼고 문재인도 생겼고 부산이 독립해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파로 독립해야 돼요. 이게 자꾸 좌파로가 그냥 정권을 갖다가 그냥 뒤흔들어 놔고 네.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네. 진짜 우리 심정이요. 독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정이. 제가요, 과거에 독립신문을 운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독립신문.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예,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독립신문이야. 음.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해 집단으로부터의 독립, 네. 예. 대한민국 좌파로부터의 독립, 네. 예. 이 종북 좌파들. 네, 예. 비슷한데요? 제가 네. 얘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러한 어떤 두려움으로부터의 독립. 네, 두려움으로부터의 독립. 네. 아, 그러니까요. 음. 우리 맨날 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예. 이런 두려움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년 부산시장 선거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음. 경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확실히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중립적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밀어갖고 제대로 가야지. 이 중립 찾다 보니까 괜히 어설퍼질 것 같아요. 분열만 그러니까.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분열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밀 수 있는 후보가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야 됩니다. 결집해야죠. 민주당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덕신공항 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공항의 이름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짓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할까? 예.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느라고. 지지층 예. 결집시키려고. 보궐선거는 선거에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뭐 중도니 외연 확장이니 하는데요. 네. 사실 실제로 보궐선거를 보면 중도층이나 이렇게 어떤 지지가 특별히 없는 사람들은 거의 투표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집되는 층이 이깁니다. 결집하는 층이 이긴다. 네. 아,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노무현 공항이라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은 또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김해공항도 뭐 좋은데 네. 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확장이 안 돼요. 주변에 다 이제 거주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소음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옛날에는 부산이 이제 항만으로 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류의 중심이 항공입니다. 항공. 그래서 8, 90%의 물류 수송 비중이 항공 물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도 있지, 또 철도도 있지. 그러니까 항공만 제대로 국제 허브 공항이 딱 생기면 트라이포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물류의 허브가 바로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때 인천공항이 언제 생겼냐? DJ 때 생겼습니다. 예, 예. 완성은 MB 때 완성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뭐 수도권에 큰 공항이 생길 필요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그런 필요성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 만들어 놓고 이걸 독점적 지위를 부여를 하고 나머지 지방의 공항은 안 된다. 키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키우면 인천공항의 파이가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계속 국제공항으로 크지를 못하게 눌러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부산항을 갖다가 분산시킨다고 수요를 DJ 때 또 뭘 했냐 하면 광양만 광양제철 있죠. 예. 그래서 그 여수 광양 쪽에 항구를 갖다가 계속 육성하고 키우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2개로 분산시킨다라고 했는 남해안의 항만을 사실은 거기는 좀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부산항 중심으로 그냥 계속 갔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 공항 이게 국제공항으로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남부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남부 대만, 홍콩, 그다음 중국 이런 쪽의 수요를 다 우리가 끌어안아서 세계적인 공항이 하나는 더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만과 철도를 연결해서 그야말로 남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사실 부산뿐만이 아니라 경남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여수 이쪽까지도 남부 경제 그리고 또 경북까지도 남부 경제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수도권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쪽에 공항이 큰 국제공항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공항은 확장이 계속 돼야 되고 네, 요즘에는 매립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은 바다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다 쪽으로 있는 게 네, 가장 이게 이제 추세입니다. 확장하기도 네, 좋고 네, 소음공해도 좀 적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성도 그렇고요. 건물이 높으면 그 사이를 막 고개 비행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주변에 이제 장애물이 없어야 그렇죠. 이 뜨거내리는데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항만이라든가 다른 철도 시설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화물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항공을 통해서 다시 환적해서 또 가고 요런 게 금방금방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덕공항이 왼쪽에는 서쪽에는 항만이 있어요. 신항만. 그리고 동쪽에 만약 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만약 철도가 연결돼서 그래서 부산역이 가덕까지 들어오고 만약에 이것이 또 내륙으로 해가지고 호남까지 전남까지 연결이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굉장한 물류의 집적지가 되게 됩니다. 예. 일부에서는 말이죠. 거기가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다. 거기다 어떻게 공항을 만드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원래 태풍이 지나가면 공항을 거기 안 만들어도 김해공항도 비행기 안 뜹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는 그렇군요. 원래 우리가 비행기가 크지 않죠. 우리나라 영토가 크지 않죠. 원래 비행기가 안 뜨면 태풍이 지나가면 그리고 태풍이 또 지나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뜰 게 이제 뭐 김포로 뭐 가도 그럴 수는 되고.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이게 김해는 괜찮고 가덕은 아, 안 되고 그러면 안 그런 똑같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도 말 듣고 보니까 그죠? 좀 이해되는 부분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해저 터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일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동차 도로라든가 철도가 일본까지 그냥 가는 일본 남부까지. 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서 항만과 그다음 유람선과 그다음 화물선과 그다음에 이 항공과 철도 일본까지 가는 철도, 호남까지 가는 철도, 또 경북까지 가는 철도, 서울까지 가는 철도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집적이 돼서 거기서 환적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거대한 국제 물류 단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네. 또 하나가 이제 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정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덕은 바다에다 하기 때문에 네.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매립을 해야 되고 그 가덕이 사실 산입니다. 가덕도가. 그래서 그 산을 깎아서 그 깎은 산을 가지고 매립을 또 해야 하고. 되고요. 그래서 깎고 매립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김해신공항은 내륙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교통망을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네 가덕 같은 경우 이제 도로를 연결하고 고속도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도도 KTX 연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다 까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해신공항이 한 6, 7조 정도라면 가덕은 한 10조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거기다 인프라까지 하면 좋기 한 15조. 15조.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게 국비로 다 되겠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예타 면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진짜 니네가 이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 김해신공항 폐기만 발표하지 말고 이쪽에 예타 면제까지 같이 발표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다. 예. 근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김해신공항 폐기가 됐는데 가덕신공항은 빨리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네, 예. 사실 너무나 노골적인 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가 벌써 4년 차예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있어? 왜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걸 발표를 하냐는 거지. 벌써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폐기를 딱 발표를 하고 가덕신공항 재검토로 들어갔으면 지금쯤 아마 가덕신공항 착공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가 구호만 외치면서 이거 해내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압박을 하되 우리가 제가 부산 독립선언 얘기했잖아요. 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업 플랜 갖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여차하면 그까짓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놔야 돼요. 민자 유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까 제가 해저터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근의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트라이포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류단지 투자할 기업들이 꽤 있다. 그리고 예. 일본 기업들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아시아 본사나 본사 혹은 이제 하다못해 풀필먼트 센터라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문제가 또 대구와 부산 이런 그 지역 갈등. 갈등으로 일어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국비로 다 달라? 좀 너무나 무리한 그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 그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대구 쪽에서 그럼 우리는 군위공항에 왜 국비 그만큼 안 주냐 이럴 거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 공항에 이제 군위공항, 통합공항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선도 필요하지만 가덕은 국제선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마치 인천공항처럼. 그리고 군위공항이 국내선 중심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나 이런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국내선을 탈 때는 그냥 이제 대구에서 하시고 이제 국제선 그것도 장거리를 할 때 그 다음에 물류 그러니까 특히 화물이 필요할 때 부산의 국제공항을 가덕공항을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화물 중심의 어떤 물류 공항으로서 가덕공항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여객 문제는 단거리 여객은 좀 분산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큰 대형 화물기들, 그다음 대형 여객기들, 그래서 미주 노선이나 이렇게 예. 갈 때는 크게 활주로도 크고 뭐가 이제 커야 되니까 바다에 있는 가덕공항으로 오고 작게 이제 인근 공항들 갈 때는 그때는 충분히 저는 대구의 군위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분할할 필요가 있다 서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서로 이렇게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런 국책 사업들을 말이죠. 표 받으려고 막 던지고 있는데 또 통합당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남부권에 큰 국제공항
화물 중심의 물류공항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그 부지와 그리고 그런 어떤 바다에 있어야 땅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곳은 사실 남해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파이를 우리가 키우면 나눌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분배를 할지, 이거는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걸로 너무 막 피상적인 걸로 네가 한다 내가 한다 싸우는 것은 보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그 출판 기념회 서울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토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대규모로 부산에서 하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덕 신공항도 플로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 에어포트. 그래서 부유식 공항인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딱 떠오르실 거예요. 항공모함이 위험한가요?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공모함은 플로팅 에어포트인데 거기 추진체, 동력이 달려 있는 거죠. 동력. 그래서 배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그냥 바다 위에 띄워가지고 연안에 접안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혀 안 위험하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배가 아닌데 어쨌든 배를 만드는 거랑 같은 기술로. 같은 그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선해양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유식 이제 공항인데 우리가 왜 바다에 보면요. 옛날에 해양 플랜트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정류 시설 같은 걸 그럼 바다에 크게 막 만들죠. 크게 우리나라가 만들죠. 잘 만들죠. 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제 그 철골들을 이해가 받고 되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콘크리트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쫙 활주로를 만드는 건데, 그거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이제 깊게 파이를 받고 기둥을 딱딱딱딱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어 놓고. 그렇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조립하는 거죠. 조선소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그렇죠. 예, 활주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활주로만 있으면 되죠. 사실은 건물은요, 그냥 가덕도에다가 그냥 만들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그 깎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활주로잖아요. 그래, 활주로를 만들려고 막 산을 파헤쳐 갖고 누우면 동사비도 많이 들고 또 나중에 침하되고.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팅 공법으로 그냥 세워갖고 바다 위에다 띄워갖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리만 이렇게 다리를 연결하면 되는데 다리로 고정을 시키면 되거든요. 바다 밑바닥에다가. 예. 요즘에는 파일을 박지 않고 고정시키는 공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일 박는 것보다 훨씬 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와, 요즘에 정말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좀 공상 비슷한데 아예 다리가 없는 공법도 있어요. 다리가 아예 없이 그냥 떠 있어요. 떠 있는. 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주로 같이 큰 걸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 좀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파도라든가 태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띄우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파일을 박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floatable legged legged 그러니까 다리. 그래서 floatable legged platform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거치시킨다. 그래서 플랫폼인 거죠. 그런 걸로 항만도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왜 제주도에 군사 항만. 제주 해군기지. 네네네. 뭐 그렇게 하죠.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플로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공연장도
플로팅으로. 그렇죠.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공연장도. 있겠네요. 공연장도 플로팅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몇만 평.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한 몇만 평에서 한 20만 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크게 해도 이제 그걸 또 가능하죠. 조립해서 붙이면 돼요. 일단 한 덩어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야구장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고 잘 시행이 되면 그 기술 또 해외에 땅이 팔아먹을 부족한 데다가 팔 수도 있죠. 그 기술. 어마어마하죠. 홍콩도 지금 땅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다가 가까운데 공항을 짓기 어려운 그런 그럼요. 나라들도 예, 있으니까. 공항뿐만이 아니라 공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평평한 땅이 많이 필요한데 바닷가에다 그냥 띄워놓고 붙이면 되는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쓸모가 있고요. 이게 평당 어쨌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한 150만 원 정도 조성원가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단지 조성원가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싸죠. 이제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발주를 내 가지고 이걸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레퍼런스가 사례가 쌓이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 조선소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큰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4차 산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조선과 건설의 융합입니다. 이게 4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과 건설, 거기 IT 기술까지 다 그렇죠. 접목이 돼야 돼요. 네네네. 흔들림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레이더 기술 총 종합해서 그렇죠. 환경 네. 문제라든가 네. 예. 네. 굉장히 큰 일자리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부울경이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는데,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플랜트 많이 만들었다가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이게 네.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공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그래서 경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가야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우리가 눈을 부라리면서 뜨고 보되 저쪽에서 정치적으로만 자꾸 이용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인 플랜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공항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괜히 수박 걸타기로 얘기했다가는 또 욕만 엄청 먹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럼요. 왜 찬성하고 그러냐, 또 반대하고 그러냐. 그리고 저는 또 주장하는 게 그 김해공항을 그래서 아까 군위공항 얘기한 것처럼 네. 김해공항을 그냥 이전해 버리는 거죠. 그 가덕으로. 김해공항 놔두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전하는 대신 거기에다가 그 부지에 더 생산성 좋은 있는 그렇죠.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죠.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삼성전자 그거 와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삼성 거기다가 와라. 물류시설이라든가.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 단지를 만들죠. 그러면 강서구 쪽 주민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가덕까지 가는 인프라를 까는데 쓸 수가 도로를 있어요. 깔아주면 네, 되죠. 도로랑 훨씬. 철도랑. 부산 들어갈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부산은 왜 이렇게 도로가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런지 너무 좁고 한번 막히면 그냥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 도로가 엉망이죠. 사실. 그러니까 아마 대구나 이런 TK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러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바로 동대구역에서 아니면 군위공항에서 이렇게 바로 직접 KTX가 쫙 들어와가지고 부산역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와서 가덕도에서 딱 내리면 문 딱 열리면 바로 공항에 체크인하는 카운터로 연결되게. 야, 그렇죠. 좋죠. 네.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은 훨씬 더 좋은 다른 산업단지를 네, 만들어서 네. 아니면 관광단지든지 뭐 4차 하여튼. 산업단지든지 네, 해갖고 네.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네, 또 만들어주면 네, 좋겠네요. 네. 뭐 저희 생각이고 네, 일단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누고 서로 또 시장도 좀 나누고
또 각자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파이를 좀 키우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어. 저자들이 지금 저거로 부산시장 선거 이겨보려고 던진 건데 여기에 무조건 반대해갖고 부산 시민들 또 마음 흔들어 넣어버리면은 또 부산시장 선거 어렵지 그럼요. 않습니까? 반대할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 네. 좀 된다고. 그게 또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플로팅 에어포트 아주 좋네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2의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이거를 민주당은 맨날 말로만 하잖아요. 우리는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야 실현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직접 조금씩 실현을 하면서 와 쟤네들이 집권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일어나겠네. 예. 그 진짜 4차 산업혁명이죠. 네. 오기 좋고 관광하고 내륙으로 이동하기 편하고 예. 새로운 공항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관광 도시가 되겠네. 저런 게 바다 위에 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기왕 환승할 거면 우리 저 공항에 내려서 한번 보자. 저게 플로팅이란다. 바다 위에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공항이야. 위에서 볼 때는 바다였잖아. 항공모함 같아. 항공모함.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관제탑도 항공모함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진짜 항공모함 같네. 네, 네. 그 신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또 그러면 와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굉장히 첨단 기술, 그렇죠. 첨단 산업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고요. 예.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거죠. 예.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현주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뭔가 좀 희망이 반전시키는 생기고 우리가 더 쟤네들이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판에 그냥 우리가 그냥 확 엎어갖고 말이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예. 우리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예.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잘 시키죠. 예, 예. 근데 부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들이 네.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강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네. 예. 네. 근데 3강이 진짜 3강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한 뭐 역선택에 의한 3강일 수도 있고 네. 게다가 또 국민 경선에서 추려갖고 다시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정권 바꿔보자. 부산시장도 한번 다시 갖고 오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는 예. 좀 있죠. 네.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 경선한다는 게 역선택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책임당원을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책임당원은 역선택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뭐 이상하게 줄 세우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 경선 했을 때 다 좋은데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만만한 후보, 제일 좌파적인 후보, 그렇죠. 제일 자기들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자기들 후보한테 질 것 같은 질 그래서 것 같은. 약점이 많은 후보 예. 그런 후보를 지지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하니까 음. 역선택 방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이거 반드시 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예. 역선택이 안 일어나는 게 동시에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야가 같은 날에 경선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날에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선거를 하니까 내가 공화당 지지자면 공화당 경선에 참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민주당 경선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각자 다른 날에 경선을 하고 그것도 모바일로 막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에 가서 한다 이러면 좀 다를 텐데 모바일로 하니까 이게 내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인데 국민의힘 후보 뽑는데 내가 막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 사람을 하면 왠지 약점이 많아. 그 흠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후보를 조직적으로 좀 민주당이 밀 가능성이 많죠. 네, 아주 위험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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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체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약체를 뽑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그렇죠. 그래서 뭐 연정한다 어쩐다 뭐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리도 다 민주당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민주당스러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감지되는 후보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총선 망쳤죠. MB 망쳤죠. 네, 망쳐놓은 상태에서 또 지금 부산시장 선거 나와서 뛰고 있는 후보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민주당이 봤을 땐 가장 약체거든요. 예, 색깔도 없고. 국민이 원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좀 정권이, 애매해요. 예, 이 정권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네,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국민. 후보, 예, 그리고 확실하게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성추행하지 않는 후보, 미투 없는 후보, 부정부패 없는 후보를 뽑아달라는 건데 거기에다 요건에 포함하는 후보를 저놈들이 뽑아놓고 선거 때 봐라 이런 사람이라고 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똘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똘딱 망하는 거죠. 예, 쟤네들은 지금 정권이니까 그런 약점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갖고 있죠. 예, 네, 선거 때 풀겠죠. 네. 그리고 적당하게 조사하다가 덮어놓은 사건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 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산 독립선언, 예, 싱가포르 뛰어넘어 미래로 부산을 가자. 예, 근데 요 책이 나왔는데 말이죠. 서점에 가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서점 가시면 네.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이 굉장히 그림도 많이 있고, 예. 좀 뭐 제가 써놓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전에 그 가덕동왕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부산의 미래가 보이고 하니까 네. 굉장히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 인터넷으로 주문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 이겁니다. 예, 월요일 날 가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 파크에서 오후 2시. 예. 이게 이제 출판 기념이라고 안 하고 출판 컨퍼런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제가 저 책의 내용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계신 예. 과학자나 기업인들, 아까 그런 이제 플로팅 기법에 대한 조선 전문가, 예.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런 문화 융합 산업의 전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뭐 AI 전문가, 뭐 그다음 도시 전문가, 스마트 시티 전문가, 또 스마트 항만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함께 연구를 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쓰긴 제가 썼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그룹 이름이 있는데 부산 이노베이터 그룹이에요. 예, 예. 그래서 부산 이노베이터 그룹. 그래서 BIG이라고 저희가 BIG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고 저하고 이제 무대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덕 신공항 문제를 이거를 플로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그 조선 전문가하고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알기 쉽게 설명도 할 거고요. 그래서 오시면 어쨌든 내용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많진 않죠. 그래서 혹시 못 앉으시면 생중계 이연주 TV에서도 하고, 예, 이연주 TV, 신의 한수도 그리고 신의 하고. 한수에서도 좀 해주시면 예, 예,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부산에서는 좀 큰 곳에서 합니다. 부산에서는. 백스코 오후 네. 3시,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오라토리움이 아니라 오디토리움인데. 이거 오라토리움 하면 오디토리움으로 다 안내해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써있기는 그렇지만. 네. 저기는 이제 꽤 큰 곳이니까 네. 오시면 아마 또 똑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여튼 책을 많이 사서 보시고 또 각 동네마다 또 사인회를 또 하니까 네. 혹시 동네에 또 갔을 때는 저희가 이연주 TV라든가 제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이런 데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런 데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 파크 안으로 오시면은, 예, 이 출판 기념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책도 살 수 있는데, 인터넷 중계는 또 이연주 TV, 신의 한수에서 하니까 함께 보시고요. 28일입니다. 오후 3시, 예, 토요일인데, 예, 부산에서 있습니다. 백스코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네요. 여기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산 독립선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국세를 대부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게 대부분 중앙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눠주는 교부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예산을 많이 땄니 안 땄니, 국비를 따니 안 따니. 그래서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나눠주는 그 예산 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계속 아부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저는 옛날에 그 싱가포르요, 만리 연방에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광유 수상이. 예. 물론 우리가 뭐 법적으로까지 독립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때 딱 독립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싱가포르이 완전히 개방적인 국가, 그리고 그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부산이 그럴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우파, 특히 우리의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세금도 낮추겠다, 우리가 이런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마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확신해요. 남한과 북한의 경쟁에서 남한이 금방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쪽의 자치단체가 금방 부유해질 겁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머리 들이밀고 안 싸워도 그냥 성과로서 우리 자치단체가 훨씬 잘 산다. 거기로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권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더 부유해진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부산 독립선언, 태평양 도시 국가의 꿈입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가덕도광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너무 심은 꼼수 아니냐, 심하다, 이거 영남북을 갈려놓으려고 하는 작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가 지금 코앞입니다. 예, 우리가 슬기로운 방법을,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면은요, 또 저자들이 낼름 잡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실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텐데, 이현주 의원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성원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여론조사로 또 부산시장 후보를 뽑는다고 하네요. 참 황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뭉쳐서 한 표라도 더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의 이현주 시장을 꼭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